네 번째, 도면층 도구 살펴보기입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명령이 많습니다. 이 리본 메뉴에 열어보시면 리본 메뉴 제목 표시줄, 이 상태 표시줄, 여기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아래로 이렇게 추가로 명령들이 열립니다. 형식에 가서 메뉴바 형식에 가서 마찬가지로 도면층 도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여러가지 명령이 로드가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필요한 명령을 찾으시면 되는데, 사실은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 쓰면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내용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것도 약간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자가 필요하다면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들으신 대로 리본 메뉴에서 누르게 되면 이 도면층 버튼이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열립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메뉴바죠. 메뉴에서 형식에서 그 다음에 도면층 도구, 이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메뉴가 열려서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도면층 끄기인데요. 이것은 바로 앞절에 배웠던 도면층 도구 살펴보기에서 여러가지 명령이 있습니다라는 말씀만 드렸죠. 이제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레이 오프입니다. 레이 오프는 레이어 오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층을 끄고 싶을 때, 내가 특정한 도면층을 끄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인데요. 상당히 이것은 편리합니다. 이게 도면층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는 특정 도면층에 가서 꺼도 되지만, 이 도면층 끄기 명령은 이 현재 화면상에서 보이는 불필요한, 그러니까 내가 작업할 때 이건 좀 껐으면 좋겠다 하는 도면층을 객체를 클릭하면 그 객체에 해당되는 도면층이 이제 사라지는, 이제 꺼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한번 봤던 도면이죠. 이 3차원 도면을 2D로 나타낸 겁니다. 어쨌든 이 도면을 보는 데 있어서 내가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혹은 잠깐 도면층을 껐으면 좋겠다 할 때 쓰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본 메뉴에서 레이오프라는 이 전구 모양으로 생긴 이거 꺼져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만약에 치수를 잠시 나는 끄고 싶다 이러실 때는 이렇게 치수 버튼을 누르면 이 오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점점 꺼지죠. 그 다음에 완료됐다면 다시 컨트롤 Z 이렇게 누르시면 다시 복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도면층 분리하기입니다. 레이 ISO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앞에 배웠던 도면층 끄기 상당히 간단했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도면층 분리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도면층만 빼내고 나머지는 다 꺼버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다중으로 선택해서 객체를 이렇게 선택하면 그 객체가 속해 있는 도면층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종료시키는,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이제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캐드로 실습을 해보시면 아까 하셨던 도면층 끄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령으로 치기에는 자주 쓰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바로 이 리본 패널이나 그러면 형식에서 형식의 도면층 도구에 여기에서 도면층 분리 좀 중간에 있죠. 이것은 이거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객체 선택을 하라고 이제 뜨거든요. 만약에 나는 모델 얘만 남기고 다 꺼버리고 싶다 이러면, 선택이 끝났다면 스페이스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하나만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설정에 가서 그 다음에 잠금 및 페이드로 간 다음에 페이드 값이 현재 이제 50%, 이게 투명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50%인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설정해서 나는 끄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지금 아까와 좀 다르죠. 이제 설정해서 조금 전에는 이제 페이드 명령으로 50%는 살려뒀기 때문에 내가 물론 도면층을 빼냈지만 나머지는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사라져 버리고 내가 특정한 도면층 모델만 남기고 다 이제 꺼진 겁니다. 자, 원래대로 이제 복구를 했고요. 이제 이런 명령이 이제 도면층 분리하게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도면층 동결하기가 되겠습니다. 동결은 이 앞에 이제 도면층 관리하기에서 동결과 동결 해제 배우셨죠. 그것은 이제 도면층 특성 관리자 대화창을 띄우고 그 상태에서 이제 동결과 동결 해제를 선택했던 거고요. 이것은 이제 도면 작업 중에 어떤 특정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체를 선택하는 겁니다. 객체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동결하고 싶은 도면층을 이제 선택을 해서 동결시켜 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바로 이전에 배우셨던 도면층 분리하기와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층 분리하기는 내가 원하는 그 객체를 선택했을 때 그 객체가 속한 도면층만 남기고 다 사라지게 하는 끄기였죠. 끄기 하는 거였는데요. 이것은 반대로 내가 선택한 객체가 속한 도면층을 동결시켜 버리는, 얼려버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이것과 비슷한 게 뭐였습니까? 도면층 끄기가 있었죠. 끄기가 있었는데 같은 맥락인데 끄기와 동결하기는 다르다는 것은 이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은 하고요. 일단 이 부분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층 동결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 도면층 관련 명령어들과 동일하게 뭐 간단합니다. 간단하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배웠던 도면층 끄기와 내용은 같은데 동결하기와 끄기의 차이점, 그것만 이해하시면 내가 필요한 내용에 맞춰서 명령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널에서 바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형식에서 도면층 도구에 가서 그다음에 도면층 동결 눌러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도면층들이 동결이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수행을 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도면층 잠극입니다. 이 내용도 뭐 어렵지 않죠. 바로 명령을 수행하고 객체를 선택하면 그 객체에 해당하는 전체 도면층이 객체가 속해 있는 도면층이 잠기는, 수정이 불가하게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뭐 실습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에서 도면층 잠그기, 뭐 형식에 가셔도 되겠지만 여기서 바로 잠그기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잠그고 싶은 도면층을 선택하니까 이렇게 페이드 반전이 걸리면서 조금 색깔이 바뀌었죠. 이래서 자물쇠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면층 잠그기 명령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객체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객체를 잠그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객체의 도면층을 현재 도면층으로 지정하기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배웠던 도면층 관리하기에서 도면층 작성하기였죠. 도면층 작성하기에서 2절이었습니다. 2절에서
현재로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었거든요. 그 버튼으로 그 작업하는 종이 도면인 경우에 맨 윗장으로 올려서 실제로 작업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이제 개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 내용이죠. 이것은 이전에 했던 현재로 설정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보시면 패널에 있는 내용이 말 그대로 현재로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버튼을 누르시고 지금 제가 치수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치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치수 객체를 누르게 되면, 클릭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치수가 포함된 이 도면층이 현재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 위에 보시면 여기에 2-4 dim이라는 게 지금 현재로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면층을 한번 창을 꺼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2-4 dim이라는 것이 초록색 체크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현재로 설정이 된 거거든요.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설정 누르고 제가 이 포인트를, 빨간 포인트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니까 이 위에 이 도면층에 표시된 제목 부분이 영영 포인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 도면층 관리자에 보시면 초록색 체크가 포인트 바로 앞에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작업하는 객체를 선택해서 도면층을 현재로 설정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계시면 상당히 편리한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도면층 일치시키기입니다. 이것은 객체를 일치시키는 매치 프로퍼티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배우실 건데요. 그 내용하고 동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객체를 선택해서 통합시키고 싶은, 그러니까 일치시키고 싶은 객체를 선택하면 그 해당 레이어가 통합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명령이기 때문에 잘 쓰이진 않지만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면 상당히 요긴한 편리한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CAD로 실습을 해보시면 현재 도면층 일치는 이 아까 배우셨던 9번째 절에서 배우셨던 현재로 설정과 동일하거든요.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여기에 도면층 일치가 있고요. 중간에 건너뛰는 것 같은데요. 이 앞에 있는 이 네 가지 명령은 그 이전에 1, 2, 3, 4절 뭐 이런 등등의 절에서 배웠던 내용들, 도면층 끄기, 그 다음에 도면층 분리하기, 동결하기, 잠그기에 반대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껐던 것들을 다 켜고 분리했던 걸 다시 정상화 복구시키고 등등등 이러한 명령들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도면층 일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명령을 수행을 하면요, 먼저 객체를 선택하라고 나타나고 이 명령창에 객체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제 엔터를 치게 됩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선택할 객체가 없다면,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도면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명령이 뜨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보여드리면 도면층 일치를 명령을 내리고요, 객체를 선택합니다. 자, 지금 제가 치수 객체를 선택했거든요.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으면 스페이스 엔터. 자, 그 다음에 내가 일치시키고 싶은 도면층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객체가 이쪽 보셨던 도면층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도면층 일치시키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번째는 이전 도면층 상태로 되돌리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작업을 다양하게 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색상이나 선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업하다 보면 잘못했다든지 혹은 내가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차라리 이전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고쳤고 무엇을 안 고쳤는지 많이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도면청 이전으로 되돌리기 명령을 수행하면 도면청에서 작업했던, 이게 객체를 작업한 게 아니고요, 도면청에서 여러가지 색깔 바꾸고 뭐 이런 작업을 했던 것들이 원래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AD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면요, 이제 이전 도면청으로 바꾼다는 말씀드린 내용은 이 도면청 특성 관리자 여기에서 여기 뭐 레이어를 오프하고 동결하고 잠그고 뭐 색상을 흰색에서 뭐 초록색으로 바꾸고 이렇게 여타 작업을 했던 것들을 이 객체를 손댄 것이 아니고요, 작업한 것이 아니고 도면청 특성 관리자에서 내가 뭔가 원해서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되돌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되돌리기, 이전으로 되돌리기라는 이 명령을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나씩 단계적으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복잡한 작업을 했는데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업한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든지 잘못했다든지 이랬을 때 어떤 중간 단계, 어떤 특정 단계까지 되돌린다든지 아니면 전부 되돌릴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사용하시면 유익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째, 현재 도면청으로 변경하기입니다. 아까는 어떤 특정 객체를 선택해서 원하는 도면청으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 선택된 객체가 내가 현재 작업하는 현재 도면청으로 가져오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AD에서 실습을 해보겠는데요. 현재 도면청으로 변경하기는 아까하고 다르게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도면청이 지금 여기 보시면 도면청 제목에 보시면 0번 도면청입니다. 0번 도면청이고요. 제가 치수를 이 객체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이 된 객체가 0번으로 변경이 되면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현재 도면청으로 변경하기 누르고요. 현재 0번 도면청이고 제가 선택할 객체는 치수 40일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선택이 끝났으니까 스페이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41번 객체를 클릭하고 도면청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0번으로 옮겨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는 원하는 객체를 원하는 도면청으로 가져가는 거였고요. 지금은 현재 도면청으로 내가 원하는 객체를 가져오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때그때 편리하게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 새 도면청으로 객체 복사하기입니다. 이것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새로운 도면청으로 객체를 복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도면으로 내가 선택한 객체를 이전까지는 이렇게 이동시켰지 않습니까?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복사를 해가는 겁니다. 복사를 해가니까 이 똑같은 객체가 새로운 이제 도면청에 새로 복사를 해간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복사를 하려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동일점으로 그대로 복사할 수도 있지만 특정한 위치로 내가 이동을 시켜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도면청의 기준점을 찍고 그 다음에 복사할 위치에 또 기준점을 찍어서 완료를 하는 그러한 명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 도면청으로 객체 복사하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령 수행 과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명령이 수행되고 나서 객체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옮겨갈 도면청의 대상 객체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객체의 기준점과 대상이 되는 도면청의 기준점, 이 두 개를 P1, P2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령을 수행을 해보면요, 패널에 가서 리본 메뉴 패널에 가서 새 도면청으로 객체 복사하기 명령을 내립니다. 내린 다음에 저는 이 40일이라는 치수, 이걸 한번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객체 선택이 끝났으니까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에 대상은 이 중심선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점을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이대로 복사를 하겠다 하면 복사가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저는 이제 기준점을 찍어서 예, 이동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다 나는 이 40일 치수선을 복사를 하겠다. 자, 이렇게 해주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새로운 도면층으로 가서 기존에 있던 치수 도면층에서 중심선 도면층으로 복사해서 가져가는 네, 이런 명령이 13번째 새 도면층으로 객체 복사하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째 도면층별 보기입니다. 레이어 워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대화창을 열어서 특정한 객체를 선택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도면층의 목록을 관리를 하는 그런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도면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계획적으로 도면층을 비워 놓고 차후에 어떤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 중에 필요에 의해서 쓰다가 이제 필요가 없어져서 객체도 다 지워졌고, 근데 약간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그런 빈 껍데기인 도면층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유익한 명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면층별 보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리본 메뉴에서 패널을 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 발자국 같은 아이콘이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도면층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 도면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체계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자격증 시험이나 실습 또는 중간 기말고사 때 출제된 문제 도면하고 똑같은 레이어의 도면층이 작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가능한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도면층에 아무것도 없다면 활성화된 도면층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게 소거 버튼이 불이 들어오거든요. 활성화 되거든요. 이때 소거 버튼을 누르면 도면층이 삭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층을 통합적으로 열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러한 명령창을 도면층 열보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째 도면층 병합하기입니다. 이 병합하기는 말 그대로 선택한 객체들의 도면층이 나중에 이제 최종 목표로 하는 도면층으로 다 이동해서 통합을 해버리는 겁니다.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규모 작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째 도면층 병합하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병합은 선택된 객체가 속한 도면층 전체가 하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도면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중으로 선택이 되었다면 최종 목표라는 도면층을 지정을 해주면 그 도면층으로 전 객체가 다 옮겨가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도면층 병합하기 명령을 내리고요, 치수, 그 다음에 수면선, 중심선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선택이 끝나면 스페이스 키를 치시거나 엔터 키를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명령이 왜 다음 명령이 안 뜨지 하고 의아해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이름을 선택하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객체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도면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니까 저는 지금 모형 도면층 모델 02-1 모델 도면층 클릭을 했거든요. 그래서 병합을 하겠냐, 그래서 저는 yes. 자, 이렇게 하니까 전체 객체들이 현재 모델 도면층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모델 도면층으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원래 있던 도면층은 텅텅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시면 모델 도면층을 빼고는 이전 도면층은 없어졌습니다. 자, 한번 제가 되돌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Z를 했거든요. 자, 되돌리기를 했는데
이 보시면 현재 제가 이동시킨 게 히든 센터 딤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합하기 누르고 선택, 히든선 선택, 중심선 선택. 자, 목표는 모델. 자, yes. 자, 이렇게 하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도면층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에 전부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병합이 되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면층 병합하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도면층과 관련된 명령의 이제 마지막 명령이 되겠습니다. 도면층 삭제하기입니다. 16번째 내용이죠. 이것은 앞에 그 도면층 관리하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도면층 삭제가 빈 도면층일 경우에는 삭제가 가능하지만 객체가 비어있다 하더라도 안에 뭐 블록이라든지 어떤 속성 같은 것들이 주어져 있다면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고창이 뜨면서 삭제를 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이때 강제로 도면층을 삭제하는 방법이 레이어 딜리터가 되겠습니다. 레이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좀 삭제가 되면 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전체 다 도면층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삭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도면층 삭제하기입니다. CAD에서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본의 패널에 가서 도면층 삭제를 누르고요. 객체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요. 선택이 끝나면 예. 계속 하겠냐?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도면층이 사라진 겁니다. 한번 도면층 특성을 띄워 보겠습니다. 모델이라는 도면층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사라졌거든요. 한 번 더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델. 자, 이번에 치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치수 선택하겠냐? 예스. 자, 이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치수도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딤이라는 레이어가 좀 전에 있었죠, 그죠? 여기 이 딤이거든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도면층에 가서 도면층 삭제 누르고 치수를 선택하고요. 예, 예스. 자, 하면 이렇게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면층이 통째로 사라지기 때문에 삭제하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고민을 하시고 정확하게 삭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도면층과 관련된 전체 명령어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